전반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공약이 계속 나왔다. 근데 문제는요, 재건축이라는 게 뭐냐, 재건축은 공급 부족으로 재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재건축은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질적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양적 공급은요 많이 나와야죠. 그런데요, 요즘에는 통계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재작년에 통계 냈을 때 15년간 재건축으로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의 세대수는 2만 1000세대이다. 그러니까 양적 공급은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질적 공급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재건축이라는 건 부수고 짓는 거죠.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그랬을 때 조합 설립 이후 입주까지 평균 8.5년 정도 걸리는데, 뭐 상승시기든 하락시기든 간에요, 시간을 읽어야 되죠. 왜냐면은 8.5년이라는 기회비용,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으면요 대출이자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데요, 하락장인데 8.5년 뒤에 무조건 오른다 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그들이 말하는 공급 부족이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면요, 물론 지금 거짓인 게 다 드러나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하면 신축되고 일반 분양 통해서 건축비 마련하고 그러니까 재건축 자체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치더라도요, 왜 1기 신도시가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느냐.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때 89년부터 추진해서 91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해서 조성한 도시죠. 2기 신도시랑 3기 신도시처럼 천천히 지어지지 않고 89년도부터 추진해서 91년도에 거의 완공이 된 거죠. 그럼 91년도면요 지금 31년 차, 92년도에 들어왔으면 30년 차. 근데 문제는요, 1기 신도시는 원래 재건축하는 동네가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 연한원화로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를 하면서 재건축 대상이 됐죠. 그러면은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신도시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추진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입주 시기도 비슷하겠죠. 그럼 입주 시기에 공급 폭탄이 오는데 저걸 누가 분양을 받겠느냐. 분양 시기에 분양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비싸게 분양을 받겠느냐.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텐데. 그러면 재건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요, 모든 1기 신도시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이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층수 제한을 없애주고 이게 아니다. 일부 역세권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요, 300%인 게 500%로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그나마 역세권이니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덜 좋다. 근데 좋은 곳에 공급이 더 많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오를 이유는 하등없죠.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하락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에 공급이 많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1기 신도시 뜬다고 해가지고 두 군데를 많이 띄웠죠. 동쪽에는 분당, 서쪽에는 일산. 분당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그래도 중강남이란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나마 중강남이라고 들을 만한 곳이 분당이긴 하죠. 여기는 자족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학군도 좋다. 물론 그 이상의 거품이 훨씬 많이 쌓였지만 그래서 예전에 과거 버블세븐에도 들어왔고 떨어질 때 개박살 났었죠.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띄우고, 일산은 뭐예요? 거품이 덜 꼈다. 일산 살기 좋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됐다. 근데요, 일산도 거품이 꼈는데 다른 데가 더 많이 낀 거고요. 일산이 거품이 덜 끼게 된 이유는요, 일산 주민들 좋아하시면 안 되죠. 언론에서 이용한 거죠. 김현미 장관이 일산 지역구니까. 지금도 GTX나 교통 때문에 뜬다 그래요. 근데 3기 신도시 추진이요, 교통 같이 추진하죠. 그런데 딴 데는 다 뜬다고 그러는데 일산하고 파주만 물고 늘어졌죠. 왜냐면은 일산만 물고 늘어질 수는 없다. 왜냐면 일산 뒤에 있는 게 파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주는 얼떨결에 같이 끌려간 거고 일산은 왜 망했어요? 근처에 공공공급이 엄청 쏟아지기 때문에 미사든 과천이든 다산, 별내든 이런 데는 다 위험한데 그런 데는 계속 뜬다고 그러죠. 교통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데 일산만 창릉 들어온다고 망한다. 왜? 여기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까다가 김현미 장관 사퇴하니까 기가 막히게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장난질 쳤던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뜰 이유는 없죠. 뜰 이유 없는데 심리만 조장했고 그때 당한 사람들은 망한 거고, 빨리 처분하지 않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사람들이 심리가 생겼을 때 오히려 급매로 빨리 손절하지 않고 오르겠거니 하고 호가 올렸다가 집주인들도 망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고 하는데도 별로 상황이 좋지가 않다. 1기 신도시 보면 어때요? 뿔났다. 부글부글.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빨리 할게요. 죄송 빨리 할게요. 근데 빨리 못하죠. 왜? 지금 이번 정부가요, 제일 딜레마인 게 이번 정부의 지지층은 집값 상승과 집값 하락을 동시에 바랍니다. 이게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요, 이번 정부에서 보면요, 부자들과 극빈층에서 많이 뽑았죠. 부자들은 왜 많이 뽑아줬어요? 완화 기대감. 이재명보다 완화를 더 해줄 거니까.
극빈층에서는 왜 뽑았어요? 문재인이 망쳐놨으니까. 댓글도 계속 달려요. 문재인을 뭐 빨지 말아라. 아니 저희는 늘 이야기하지만 정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좌파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 정책을 냈다. 지금 드러나고 있죠.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한다고 하니까 집값이 올라갔죠. 규제 정책을 낸 건 잘했다. 다만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게 일시적 양도세 완화. 이거 20년에 집값 다시 폭등하게 부추긴 것 중에 하나가 일시적 양도세 완화예요. 또 임대사업자 혜택은 물론 필요하다. 근데 혜택이 너무 과했다. 또 금리 인상이 너무 늦었다. DSR 도입이 늦었다. 이런 거 저희도 깔 건 까요. 윤석열 정부에서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좋은 거 얘기했었습니다. 뭐예요? 층간소음 기준 미달이면 입주 못하게 막는다. 그래야지 건설사들이 똑바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270만원 발표할 때 말을 바꿨죠. 그래서 다시 뭐라고 까기 시작하는 거고, 층간소음 그거 되면은 혜택 주고 대책으로 매트 지원비 준다, 이딴 거 나오고 있으니까 깐 거고, 잘할 수 있는 건 잘한다고 그래요. 정책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지 무슨 우리가 정치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 가지고 이야기했으면은 노태우 정부 때 규제해서 잘했다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노태우는 우파니까 무조건 까야지 이런 식으로 말했겠지. 정책은요, 집값이 폭등하면 억제하는 거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요 폭락을 막기 위해서 또 그걸 억제하는 거고, 항상 그렇게 돌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꼈고 어느 정도 거품이 꺼진 다음에 완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완화가 들어갔다.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막 터진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슬슬 기미가 나온 거였는데, 그래서 뭐 반백살 아파트 수두룩한데 일기 신도시만 핀셋 재정비 논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되게 불평등한 거죠. 일기 신도시를 왜 특혜를 줘야 되죠? 일기 신도시 특혜 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80년대 아파트랑 90년대 아파트의 차이다. 80년대 아파트에 비해서 90년대 아파트가 용적률이 높다. 용적률이 높으면은 그만큼 세대수가 많다는 거죠. 세대수가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재건축할 때 일반 분양분이 줄어든다.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고 부담금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추진 안 하죠.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부자들은 재건축 추진하면 자산가치 올라가니까 좋아하고, 문재인 싫어서 뽑은 극빈층들은 재건축하면 공급이 많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 연화 완화랑 부동산 3법 분상제 폐지하고 재초안 폐지하고 조합원 3주택 허용해가지고 부동산 3법까지 해서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것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추진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90년대에는 용적률이 높으니까 재건축 추진이 안 된다. 그리고 결국 일기 신도시 개박살 나고 있죠. 왜? 어차피 오를 지역 아니었고 이미 많이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로. 그리고 문제는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광교 지금 3, 4억 떨어지고 있죠. 동탄 4억 떨어지고 있죠. 광교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고, 검단 개박살 나고 있고. 동탄 검단 같은 데는요 사실 불장이 나서 여기까지 흘러간 거지 이렇게 뜰만한 데가 아니었다. 물론 다 이렇게 뜰만한 데 아니었지만 그래서 다 박살나고 있는 거죠.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1기 신도시도 박살나고 2기 신도시도 박살나고, 그러면서 낙폭은 커져가고 있죠. 광교가 제일 크네요. 평촌, 일산, 분당, 동탄, 삼본. 광교는 1기 신도시도 아닌데. 앞으로 신도시 아파트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1기 신도시보다는 오히려 2기 신도시가 더 많이 떨어질 거고, 왜냐면 2기 신도시는 호재가 없다. 1기 신도시는 재건축으로 부추길 수라도 있는데 2기 신도시는 호재도 없다. 1기 신도시 재건축하게 되면요 일시적으로 멸실 나오면서 전세가를 조금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가 오른다, 매매가가 오른다 이런 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다 부수고 추진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을 특별법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뭐냐? 그런 이슈가 들어서 호가가 오를 때 빨리 팔고 빠지는 사람들, 재건축 자체를. 이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고요. 그때 여기 재건축 추진하니까 돈 벌겠구나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똥망이다. 매매 전세가격지수 보면요 분당 판교 매매가격지수는 연초에는 조금 올랐고 지금은 하락폭이 굉장히 가속화됐죠. 전세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보세요. 분당 판교, 분당이죠. 그 다음에 일산, 그 다음 평촌, 중동, 삼본, 위례, 광교, 보덕, 운정, 김포, 동탄, 검단 다 떨어지고 있죠. 전세도 개박살, 매매도 개박살. 특히 광교 같은 경우는 매매가 하락을 주도하는 게 전세가 하락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위례, 하남시 심각하죠. 그다음 운정, 김포, 동탄, 검단 이런 데도 전세가 하락세 장난 아니다.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8월부터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자 1년 지나고 7, 8월은 그렇다 칩시다. 6월 거래량을 봅시다. 왜냐면은 7, 8월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니까. 6월 거래량 보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3, 4분의 1 토막 거의 뭐 반토막 좀 넘고요. 거의 뭐 5분의 1 토막 났죠. 지금 다 개박살이 나 있다. 그나마 고덕이 지방이니까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들어갔다가 개박살 난 거고. 매물은요? 장난 아니죠? 지금 요만큼 줄었다 가지고 막 주는 추세다 하고 하는데 줄었다가 다시 오르든가 줄다가 멈추든가. 자, 이런 추세요. 올라간 것에 비해서 턱없이 줄었는데 줄어든 것만 엄청나게 강조를 했죠? 그렇지 않다. 그리고 입주 대란 열심히 나고 있죠. 보면 어때요? 화성, 수원, 성남, 고양 순서다. 여기 고양에 일산, 성남에 분당, 그 다음에 화성에 동탄, 수원에 광교. 하우스푸어 위기. 여기저기 다 붕괴되고 있는데 거품 많이 낀 외곽 지역부터 먼저 붕괴된다. 원래 거품 낀 지역부터 붕괴가 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버블7이 많이 꼈으니까 버블7만 까였는데 지금은요 수도권 전반적으로 거품이 다 번졌기 때문에 다 박살나는 거다. 그래서 갈 데 없으니까 강원도 간 거고요. 강원도도 지금 박살나니까 지금 뭐 군산 뭐 이런 데 가고 있죠. 거기 얼마 못 가요. 3기 신도시 어때요? 뭐 아파트 더 짓는다고 하고 있죠. 성교통 후개발 뭐 날벼락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자 3기 신도시 생각해 봅시다. 아직 입주도 안 됐어요. 그리고 사전 청약도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 앞으로요 3기 신도시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미분양이 날 겁니다. 사전 청약했다가 가격 떨어지는 거 보고 아 비싸다. 3기 신도시 너무 비싸게 들어왔다. 그래서 그나마 공공택지 중에 인기 폭발했던 곳이 과천 지성타였죠. 덕은지구보다 싸니까. 그런데 그런 점들을 보면요 앞으로 지금 청약 심리가 침체되고 있는 거 보면은 공공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3기 신도시 추진하면서 돈 좀 벌어보려는 낙찰 받았던 건설사들은 앞으로 인구는 줄는데 가구수도 얼마 안 있으면 줄어요. 거기다가 추가로요 지금 늘어난 가구수는 1, 2인 가구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령도시 위험 말씀을 하시는데 유령도시 위험이 높은 곳은 3기 신도시가 진짜 높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왕숙 같은 곳 이런 곳들은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면 왕숙은 다산이나 별내보다 더 외곽 쪽으로 밀렸으니까 2기 신도시보다 더 외곽이니까 3기 신도시는 서울 가깝게 짓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4기 신도시 만든대요. 대단합니다. 수요 공급으로만 이야기를 했죠. 언론에서. 그 수요 공급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전문가냐. 수요가 왜 늘어났는지 공급이 왜 줄었는지를 분석해야 전문가죠. 근데 수요에 대해서는 닥치고 있고 공급이 줄어든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급은 안 줄었고요. 공급이 줄어든 이유는요. 건설사들이 끝물장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미분양 날 것 같으니까 공급을 줄인 거고 정신을 차려라. 공급이 많던 입주장 많던 문재인 정부 때는 엄청나게 많았죠. 폭락이 가속화되던 이명박 정부 때는요. 공급이 엄청 적었어요. 결국엔 몇몇 신도시는 이 꼴이 난다. 단기적으로 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나는 것도 있고. 결론 뭐예요? 자 신도시 무조건 뜬다. 그래서 신도시는 원래 다른 지역보다 거품이 빨리 쌓입니다. 이번에는 그 역할이 2기 신도시가 했죠. 그리고 1기 신도시는 재건축으로 뜬다. 두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요. 1기 신도시 재건축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은요. 1기 신도시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다. 물론 대량 열시를 통해서 전세가를 일시적으로 띄울 수는 있으나 그리고 2기 신도시는 풍선 효과라는 말도 안 되는 거품으로 들어갔던 거고 대부분의 2기 신도시는 외곽에 있다. 판교나 이런 데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붕괴가 일어나는 거고 신도시 붕괴는요 앞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뒤늦게 들어온 검단, 운정 이런 데는요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는데 오른다고 하니까 무리하게 샀죠. 그럼 박살날 수밖에 없다. 신도시라고 무조건 뜬다.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 결과로 나올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